네, 안녕하세요. 태권조이입니다. 지난번에 벌써 방송 처음 녹음한 지가 꽤 시간이 흘렀는데, 물론 아직 업로드를 못했죠. 그러나, 그래도 제가 혼자서 열심히 이것저것 막 노트북을 이리저리 만져가지고 드디어 파일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물론 편집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편집할 줄도 모르고 편집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냥 뭐 녹음한 대로 그대로 한번 끊긴 거 이어붙이고 이걸 음성 메모로 했기 때문에 동영상 파일로 만들기 위해서 뭐 애플에 있는 아이무비에 갖다 붙이고 막 이런 거밖에 안 했는데도 저는 막 애플에 몇 번이나 전화하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워낙 기계치여가지고 네, 아무튼 그래서 1차 녹음한 것을 편집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 업로드만 하면 되는데 뭐 업로드 하는데도 또 한 2박 3일 걸릴지도 모르죠. 한 2개 정도의 주제를 더 녹음을 한 다음에 업로드를 할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암 걸려서 진행이 어떻게 됐고 그런 것을 이제 초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여러분들 처음에 암 진단을 받고 당신이 암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떠올리셨나요? 저는 내가? 암? 물론 모든 분들이 이제 믿어지지 않고 뭐 이런 경험들을 다 하셨을 텐데 저는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정말 정말 뭐 다 많은 분들이 다 똑같이 그 생각을 하시겠죠.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해서?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진짜 저야말로 내가 왜? 진짜 그랬어요. 왜냐면 전 진짜 난 너무 억울해. 난 너무 억울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전 정말 흔히 얘기하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암에 걸린다. 뭐 이런 게 뭐 유발인자다. 발암 물질이다.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차단했거든요. 저는 청량음료도 아주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제가 이제 배우 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뮤지컬 하면서 성대결절이 걸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아예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의 무대에 설 수 없을 정도의 성대결절이 걸려서 그때 정말 매일 마시던 탄산을 완벽하게 다 끊었어요. 그 이후로 탄산을 마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패스트푸드 이것도 끊은 지가 진짜 오래돼요. 패스트푸드, 뭐 정크푸드 그리고 편의점에서 뭘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워낙에 저희 엄마가 워낙 가정적이고 또 요리도 워낙 잘하시고 또 그런 좀 친환경적으로 식구들을 챙기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엄마가 뭐 이렇게 군것질을 시켜주거나 간식을 잘 사주지 않으셨어요. 어렸을 때 제가 거의 유일하게 먹던 간식은 새우깡. 새우깡 한 봉지를 그 자리에 다 먹고 너무 좋아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 세대가 나오죠. 새우깡을 좋아하는 세대. 과연 태권조이의 나이는 몇 살일까?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새우깡 너무 좋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양파링이 나왔죠. 양파링도 또 엄청 좋아했고. 그리고 그 외에는 거의 떡볶이도 집에서 만들어 주시고 뭐 거의 대부분 뭐 짜장면 좀 자주 먹긴 했어요. 그리고 우리 식구는 거의 또 외식을 안 했어요. 배달 음식도 거의 안 먹고 엄마가 늘 아침부터 12첩 반상을 차려주셨어요. 각종 나물과 생선과 정말 건강하게 먹었죠. 그러던 제가 불쌍해진 게 집밥을 못 얻어먹기 시작한 게 2010년에 엄마가 돌아가시면서부터 집밥을 못 먹게 됐죠. 아닙니다. 몇 년은 잘 먹었어요. 몇 년은 이제 혼자 저랑 엄마랑 아빠랑 셋이 살았는데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빠를 잘 챙겨야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정말 연기도 안 하고 한 2년 동안 살림을 저 정말 콩나물도 못 무치던 사람이었거든요. 아마 인터넷이 없었으면 전 굶어 죽었을 거예요. 콩나물 무치는 것까지 다 검색을 해가지고 엄마가 너무 곱게 키웠죠, 저를. 뭐 아무튼 그러면서 아빠를 보살피기 위해서 그러던 콩나물도 못 무치던 제가
엄마가 살아계실 때랑 똑같이 아빠한테 해드리고 싶었어요. 적어도 음식으로만큼 어떤 살림살이만큼으로는 엄마의 부재를 느끼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특히 남자분들은 마누라가 먼저 죽으면 뭐 5년 안에 따라간다 막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그때 제가 더욱더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그때 저희 아빠 사실 굉장히 건강하신 분인데 고지혈증이 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고지혈증에 대해서 엄청 공부하고 뭐 이러면서 아빠를 잘 챙겨드리기 위해서 정말 간장 고추장까지 저희 올케 언니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막 간장 고추장도 담그고 매실도 담그고 엄마가 항상 또 쑥을 뜯어서 쑥떡을 해주셨거든요. 아빠한테 쑥개떡을. 그것도 똑같이 해드린다고 막 동네 아줌마들이랑 쑥을 뜯으러 다니고 그럴 정도로 열심히 살림을 해서 집밥을 잘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빠가 1년 후쯤에 엄마 돌아가신 지 1년 정도 후쯤에 여자친구가 생깁니다. 저희 아빠 완전 능력자셔가지고 엄청 영한 20살 어린 여자친구를 만나셔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집에서 식사를 안 하게 되고 여자친구랑 저녁까지 다 드시고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아빠를 챙기기 위해서 했던 그 식사들이 저 혼자 먹다 보니까 물론 혼자 먹으니까 소홀해지는 것도 일부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좀 어, 건강을 신경 쓰는 편이라 음식을 계속 그 이후에도 해 먹긴 했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혼자 먹기 위해서 요리를 하는 것이 그 식재료를 사는 거, 식재료를 보관하는 거,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워낙 바쁘고 불규칙적이고 하니까 이제 정말 엄마 음식이 그리운 나날들을 보냈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크푸드, 패스트푸드, 외식을 거의 하지 않았고요. 물론 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죠. 밖에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연습하게 되면 그쪽 이제 연습 뭐 연극 연습하면 그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그 제작팀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해야 되고 뭐 저 혼자 까탈을 떨 수도 없고 뭐 그런 환경일 때 사실 그때 이제 햄버거 라면을 그때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제가 제 돈으로 햄버거를 직접 구입해서 먹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또 유해하다 물론 술을 좀 자주 먹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제가 뭐 그렇게 포금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또 술도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리고 건강도 아까 운동도 제가 또 나름 뭐 쉴 때는 바쁠 때는 한참 운동을 못 하기도 하고 했지만 꾸준하게 운동을 했어요. 제가 워낙 어렸을 때 몸이 되게 골골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허약한 상태에서 저를 출산을 하시다 보니까 늘 잔병 치레를 했고 학교에 결석하는 일이 많았고 정말 개근상 거의 못 탔고 초등학교 때는 맨날 중이염, 뭐 어디 염증, 뭐 감기 들면은 항상 중이염 뭐 이러면서 맨날 아프고 이러니까 아픈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때 이미 저는 그때 알았어요. 어렸을 때 아프면 활력이 떨어지고 애들 놀 때 같이 신나게 못 놀고 저는 뭐 이제 제가 변두리에 살았는데 서울 변두리에 살았는데 도봉동이라고 거기 살았는데 영화 보러 옛날에 대한극장이죠. 대한극장에 영화를 보러 가면 일단 피곤해서 빨리 들어오고 싶어요. 체력이 금방 방전이 되고 시내를 나가면 머리가 아프고 영화 보면 머리가 아프고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이미 어렸을 때 10대 때 이미 아프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구나라는 걸 이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안 해본 운동이 없어요. 20대 초반에 저희 아파트에 그 테니스 코트가 있어서 이미 그때 테니스를 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뭐 수영도 많이 했고 또 어떻게 뭐 운 좋은 기회에 스키를 또 공짜로 배울 기회가 생겨서 스키도 거의 뭐 선수급으로 타게끔 배웠고 골프도 또 어떤 기회에 할 수 있게끔 물론 골프가 그렇게 운동이 많이 되는 건 아니지만
골프도 꽤 정말 아니 그 티칭 프로 하라는 얘기 들을 정도로 골프도 많이 쳤고 그 이후에는 헬스를 주로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유산소 운동은 좀 많이 안 한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좀 마른 체형인데 살 빠지는 게 두려워가지고 유산소 운동을 좀 많이 안 했고 그리고 또 제가 엄마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한 2년간 등산을 전국에 있는 산을 일주일에 한 번은 당연하고 많게는 두 번, 세 번까지 산행을 한 적도 있고 아무튼 뭐 운동도 많이 했고 아 도대체 왜 내가 암에 걸렸을까? 너무 억울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뭐 대학 가려고 하루에 한 3시간 자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대학에 떨어졌으면 나는 대학을 갈 수가 없는 거잖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절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좀 담배도 피고 저는 또 비흡연자거든요. 담배를 흡연자였던 적이 없어요. 제 인생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담배도 좀 피고 뭔가 이렇게 좀 무분별하게 정말 패스트푸드도 먹고 뭐 이렇게 안 좋은 거 유해한 거 막 이렇게 다 하고 그랬으면 아 그래 내가 생활 습관이 나빴으니까 담배도 끊고 식사도 좀 잘하고 하면 나는 내 병을 치유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텐데 저는 막 절망한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나는 고칠 게 없잖아. 담배도 안 피고 바꿀 게 없는데 그럼 난 내 병을 어떻게 고치지? 전 진짜 거의 자연치유처럼 이렇게 고기도 안 먹었어요. 저는 고기도 거의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치유처럼 살았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내 병을 고치지? 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에라 모르겠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관리했는데도 병에 걸리니까 아 진짜 삐뚤어지고 싶더라고요. 막 살아야 되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뭐 잠깐 그러다가 이제 다시 금방 제정신을 차렸지만 아무튼 그 생각이 처음에 들었고요. 바로 이어서 진짜 든 생각이 진짜 왜 내가 암에 걸렸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한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와 지금 얘기하는 왜 암에 걸렸을까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사실 제가 굉장히 심적으로 고통받은 기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암의 원인이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보다는 스트레스라는 거를 지금은 이제 깨달았는데 그 얘기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로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참 많이 고통받고 정말 아, 그만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기간도 있었고 생각을 했던 기간도 있었고 우울증으로 힘들었을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저는 지금 굉장히 큰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던 것이 아, 삶에 있어서 어떤 고통은 선물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나서 그로 인해서 더 소중한 인연을 만나기도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인연이라는 건 꼭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너무너무 큰 깨달음을 얻기도 했고 아무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좀 뭐 저밖에 모르고 오만했던 사람인데 이런 고통들로 인해서 굉장히 큰 성장을 가져왔고 그리고 주변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건 알겠는 거예요. 아, 이 고통이 또 다른 선물일 거야, 분명히.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건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공황장애를 앓았거든요. 그때 제가 공황장애를 앓고 공황장애는 이제 우울증을 동반하게 되는데 한참 아니 우울했어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랑 공황장애 치료를 이제 정신과에서 한 2년 정도 치료를 받았죠.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힘들다라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차라리 몸 아픈 게 낫구나라고 생각했을 때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구나, 이게. 마음이 고통스러운 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누가 마음 힘들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좀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이건 심지어 뭐 많이 가깝지 않아도 워낙 제가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긴 합니다만 같이 고민해주고 좀 위로라도 해주고 이러려고 왜냐하면 제가 아파봤으니까 그게 어떤 고통인지 너무나 잘 아니까 그리고 어떤 그 정신병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정신장애인들이랑 인연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정신장애인들 친구가 많이 생겼고 그 단체랑도 같이 제가 뭐 활동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병, 정신장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게 돼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그쪽 치유에 관심을 갖게 됐었고 또 제가 배우를 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누군가 내 공연을 보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좀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궁금한 것이 그러면 제가 오늘도 대본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횡설수설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감사를 잊을 때 어떤 위기가 온다는 걸 느낀 거예요. 감사를 잊었을 때. 갑자기 지난번에 1년 전에 그 유방암 검사할 때도 막 너무 쫄깃쫄깃하면서 그래 내가 요즘에 감사를 잊고 살았지. 이게 만약에 정말 음성으로 유방암이 아니라는 진단이 나오면 다시 열심히 행복하게 감사하게 사람들을 잘 도우면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생기면서 뭐 아빠가 조금 어디가 아프시다든지 그런 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건강한 게 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빠한테 좀 더 잘해드리고 짜증 부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일들이 그래서 신은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내가 조금 감사를 잊었을 때 나한테 이런 위기를 주심으로써 내가 이렇게 좀 더 다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저는 여기서 제가 신이라고 말하는 건 저는 뭐 기독교인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만 이제 제가 제 안의 신, 제가 명상을 하면서 좀 공부하게 된 거기도 한데 어떤 우주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신은. 여튼 그런데 암은 도대체 제가 왜냐면 2019년 1년 동안 저는 너무너무 잘 지냈거든요. 제가 16년, 17년에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던 스트레스가 있었고요. 18년까지 참 힘들었는데 19년에는 일도 없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순간순간 행복함을 느끼고 순간순간 매 순간 되게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이 없어도 이 평화가 깨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 마음의 평화가, 이 평온함이, 이 평정심을 잃는 게 너무 싫어서 제가 힘들었을 때가 관계, 잠시만요. 네, 녹음 오늘도 또 끊겨서 다시 시작하는데요. 아까 띵동 했었죠. 너무 지금 너무너무 막 흥분되고 너무 기분이 좋고 막 너무 행복한데 택배거든요, 택배. 제가 너무 기다리던 택배였는데 이게 무슨 택배였냐면 정말
와, 이렇게 암 진단을 받고도 행복한 일이 생기고, 감사한 일이 생기고, 기적 같은 일이 생기고, 행운이 생기는데, 제가 어제 어떤 업체와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뭘 구입하려고 통화를 하면서, 너무 좋은 사장님과 인연이 돼서, 너무 좋은 선물을 지금 오늘 받았거든요. 제가 지금 너무 흥분이 돼서 막 그 얘기 빨리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하던 얘기가 있으니까, 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 얘기는 나중에 정리를 해서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너무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되게 막 아무튼 너무 감동 받았거든요. 너무 감동 받았고 너무 행복해요 지금. 네, 아무튼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거 지금 끊긴 걸 제가 또 다시 또 잘 이어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아무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계속 이렇게 지금 마치 라이브 방송처럼 제가 편집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돌발 상황들이 그대로 지금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제가 그 관계 때문에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다가 끊긴 것 같은데요. 음, 제가 일을 하면서 관계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우울증이 너무 심했고 되게 어떤 사건의 발단으로 인해서 자꾸만 또 다른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다른 관계가 어려워지고 자꾸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어리석은 관계 맺기를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악순환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일이 없는 건 일이 없는 것도 힘들죠. 근데 일이 없으니까 그 일을 하면서 협력하고 관계 맺는 게 어려웠는데 그게 없으니까 제가 사실 그때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을 때는 마음 치유를 하기 위해서 그림을 한참 열심히 그렸었는데 어, 나 그림에 재능은 없는데 어떻게 그림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작가로 그림 그리는 작가로 활동할 수는 없을까? 이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혼자 한다는 것에 너무 매력을 느낀 거예요. 누구와 협력하지 않아도 되고 나 혼자 고요하게 혼자 있으면서 혼자 하루 종일 작업을 한다는 게 그때는 너무 그 관계에 치여 있었어 가지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서. 그랬을 정도로 관계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일이 없으니까 관계 맺고 협력할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상처받을 일이 없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서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들이랑만 놀고 이렇게 현실에 되게 좀 안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가까운 최근에 친해진 제주도 친구 제가 제주도 여행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제주도 친구한테 저보다는 한참 어른이시죠. 어른이고 저보다 훨씬 지혜로운 분이라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지금 너무 평화롭고 행복한데 꼭 배우가 아니어도 괜찮지 않을까? 나 이대로 그냥 이렇게 초야에 묻혀서 어디에서 텃밭 가꾸면서 이렇게 그냥 평화롭게 지내면 안 될까? 꼭 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적도 없고 꼭 뭐가 안 돼도 되잖아. 배우가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했었죠. 진지한 고민이었었거든요, 제가. 그때 정말 한참 그 우울증이 심했을 때는 다 때려치우고 떠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물론 뭐 2019년에는 그렇게 떠나고 싶다 그러진 않았어요. 그때는 제가 되게 멘탈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뭐라도 일이 생기면 즐겁게 너무 긍정적으로 감사하게 하던 때였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나는 마음이 평화로운 게 제일 좋으니까. 난 그게 제일 좋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친구한테. 그랬더니 너는 아마 잊지 못할 거야. 미련을 버리지 못할 거야. 너는 아마 어, 다시 하고 싶을 거야. 네가 하고자 하는 만큼 그 모든 열정을 다 쏟지 못했고 그 길에 더 깊이 빠지지 못했고 그 길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궁금할 거야. 근데 그 말이 제가 무릎을 쳤어요. 맞다.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잊고 있었는데 실제로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성대결절 걸리고 아예 목소리가 안 나와서 연기를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계기로 10년 넘게 제가 무대를 떠나 있었어요. 그때 제가 뭔가 일을 하면서 돈을 되게 잘 벌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다시 가난합니다만. 돈을 되게 잘 벌었는데 정말 그때는 억대 연봉이었어요. 그 돈 다 어디 가고 왜 지금은 가난하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우리 집 빚 아빠가 집안 사업이 망해서 제가 아빠 빚을 다 갚아줬죠. 네, 아무튼 근데 그렇게 돈을 잘 버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돈을 쓸 시간도 없고 뭐 제가 무슨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쓸 데도 없고 자식이 있어서 뭐 그걸 비축해 갖고 자식을 위해서 쓰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결혼도 안 했고 그러니까 그걸 쓸 데도 없고 또 제가 사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뭐 제가 그때 데리고 있던 직원들이 전 실장님 같으면 명품백도 사고 실장님처럼 그렇게 돈 많이 벌면 정말 호기심에 호빠도 한번 가볼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쩜 이렇게 그런 돈을 하나도 안 쓰세요? 뭐 이러더라고요. 저는 아예 일체 뭐 명품백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돈을 그냥 모으기만 했지. 그래서 그것도 모아서 모아놓다 보니까 따로 쓸 데도 없고, 아빠가 빚이 있어? 엄마 아빠가 이 빚 때문에 불행하네? 그러니까 갚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그렇다고 여행을 막 다니고 막 이런 성격도 아니어가지고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네. 재미가 없네.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직원이 한 30명 있었는데 그냥 다 그 직원들을 날려버리고 다시 대학로로 와버린 거예요. 돈도 빚을 다 갚았으니까 돈도 없이 다시 가난한 상태로 뭐 벌어놓은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쓰면서 이렇게 있었겠지만 그러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그냥 대학로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 맞아. 그래 그 오빠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을 열심히 해야지. 여행을 가서 힐링을 했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자 열심히 일을 하자. 일이 들어오기만 해봐. 그리고 일은 이미 들어와 있었고요. 오디션도 하나 붙은 게 있었고. 그러던 차에 암입니다. 딱 라고 하니까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내가 왜 암일까라는 질문. 내가 왜 암일까? 내가 건강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사람이라면 그래 이 일로 깨달으라고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으라고 온 선물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내가 뭐 감사를 모르고 살았던 것도 아니고 너무 감사했었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는데 왜 때 아닌 암, 이거 뭐지? 그래서 그냥 아, 더 오만함을 내려놓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주위 사람들을 더 도와주라는 가르침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로 한 거예요. 이건 그냥 제가 깨달은 게 아니라 모르겠으니까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왜 내가 도대체 어떤 가르침을 주려고 뭘 깨닫게 하려고 어떤 성장을 하게 하려고 이 병에 걸렸을까를 모르겠으니까. 그런데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하나 깨달은 건 아까의 그 고민이었던 거예요. 나 배우가 아니어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이 막상 딱 암이라고 하니까 현장에 못 갈 상황이 딱 되니까 물론 그때는
못 갈 상황이라고 결정되기 전에 못 갈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있을 때였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어떤 거보다 제일 불안한 거예요. 못하게 될까 봐. 작품을 못하게 될까 봐.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죠. 아, 그래. 내가 현장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배우구나. 내가 이렇게 중병에 걸렸는데 현장에 못 갈 것을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구나. 정말 그 나의 섣부른 고민이었구나. 나 배우가 아니어도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은 그렇다면 이 깨달음을 주려고 암에 걸렸다는 것일까? 근데 그러기에는 암에 걸리면 그걸 깨달았다고 한들 못 하잖아요, 일을. 그래서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나 도대체 얼마나 이 역경을 이겨내고 얼마나 신들린 연기를 하려고 이런 일이 나한테 왔을까.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아직도 계속 사유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 병에 걸렸을까? 이건 나한테 어떤 가르침을 주려는 선물일까?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배 한 명은 아니 언니 그냥 욕을 해. 무슨 선물이야. 어? 그냥 욕을 해버려 차라리. 무슨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가르침을 줘야 될 무슨 저런 황교안 이런 사람들은 왜 병에 안 걸리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단호하게 얘기했죠. 신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런 역경이 없는 거지. 나는 이 역경을 통해서 크게 성장해서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더 큰 사람으로 쓰임이 있으려고 이 선물이 왔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울컥하는데요, 이 얘기를 하니까. 진짜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고 극복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극복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불안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할 만큼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고 참 좋아요. 근데 사실 오늘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 같이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하는 이제 이분은 단원고 유가족 분이세요.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잘 견디고 있는지. 근데 그분한테 저 답을 보냈어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긍정적이고 불안하지 않다고. 그런데 막상 제가 항암이라든지 이런 본격적인 치료에 아직 안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다. 지금 실감을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 힘낼 거예요. 극복할 거예요. 라고 문자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던지셨나요?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셨는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 더 두서가 없었네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이것도 잘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녹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5시인데요. 저 또 저녁 맛있게 해서 건강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 되시고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고맙습니다.